내가 나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할 거고 내가 하나도 포기하는 거 없이 살만 뺄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그래서 좀 내가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 초반에 얼마간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쓴소리를 필요한 사람들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뭘 드시나요? 했을 때 저는 단 거 너무 좋아해서 뭐 식후에 요거 주스 한 잔은 마셔야 되고요. 저는 요건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이렇게 하고 지금 살이 안 빠진다고 나한테 따지러 온 거야?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청수입니다. 지금은 남편하고 영등포에서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산후에 직접 다이어트를 21kg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산후 다이어트 쪽으로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보도 너무 많고 각과학설도 많은데다가 내가 손만 뻗으면 고칼로리 음식들이 너무 쉽게 바로바로 배달이 와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배달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늘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도 그렇고 예전보다 너무 손쉽게 고칼로리 음식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저탄고지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차라리 터치를 안 해요.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니까. 실은 어떤 채널들에서는 의사나 의료인의 옷을 입고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는 쇼닥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편중된 정보를 드리는 경우들도 많고 일단은 한식이 제일 좋기도 하고 보통 양식, 중식이 맵고 기름지고 짜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제가 중국을 가서 먹어본 적도 있고 한데 그 나라 음식 중에서 외식으로 먹을 만한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달을 한 거예요. 외국에서 굳이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사람들이 밖에서 기분 내면서 재밌게 먹으려고 할 때 그쪽으로 발달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자극적이다 라고 해서 양식이나 중식이 꼭 살찌는데 안 좋다라기보다는 외식이 안 좋다가 커요. 기본적으로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식욕의 크기 자체는 남자분들이 좀 더 있는 편이죠. 절대적인 먹는 양 자체가 남자분들이 많죠. 먹방 유튜버들 여자분들이 화제가 되는 이유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먹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화풀이로 먹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희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너무 왔다 갔다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단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죠. 여자분들은 좀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고 식욕의 절대적인 양 자체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기는 해요. 근데 남자분들도 있고요. 남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좋아합니다. 잘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이어트 한약에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저 많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면 식욕이 줄거든요. 근데 한 5, 60대 여자분들일수록 많이 안 먹는데 운동량이 적어서 살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기가 되게 어려워서 고난이도가 되시는 분들이고 저 많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면 난이도가 훨씬 쉽죠. 저희가 태음인 계열이 주로 먹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배고픔이 있는데 참는다기보다는 위장 기능이 좀 항진되어서 배고픔을 빨리 느끼시는 분들, 위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배고픔을 천천히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토음인 계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몸도 대사도 저하되어 있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좀 적게 드시고 이분들은 오히려 저 소화 안 되고 너무 소화기가 약해요 라고 해서 약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태음인들이나 아니면 위열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 드리는 분들이 먹어도 조금 자꾸 배고픔이 빨리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편이고요. 뇌의 문제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식욕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식욕으로 치면 그런 식욕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잘 먹고 위장 기능이 굉장히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들, 잘 체하지도 않고 많이 먹어내도 얘네들이 소화를 잘 시켜내는 사람들이 태음인 계열이고 얘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조금만 더 일 많이 시켜도 불편하고 우리 체했을 적에 막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사람들이 소음인 계열이고 어느 한쪽 기능이 뛰어난 분들이 그쪽 체질이다. 맞아요. 그거 보고 저희가 비기는 살아있는데 위기는 처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위 하면은 비장의 기능과 위의 기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장의 기능은 떨어지지 않아서 입맛은 살아있는데 위장의 소화 기능은 떨어져가지고 자꾸 먹고 체하고 이러시는 분들, 이게 습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 한 잔을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몸을 조금만 이완시켜 봐요. 그리고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고 30분 기다려 봤을 때 그때도 여전히 좀 배고프다라고 한다면은 소량의 음식을 좀 먹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심리적인 게 커서 나 이제 일 다 끝났어. 4시간이야. 그래서 해방감이 제일 크죠. 다이어트 한약이나 양약이 기본적인 기전 원리가 한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켜요. 그래서 교감신경 쪽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이 지경에 밥이 넘어가냐 하는 그쪽으로 사람을 약간 두근두근하게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가서 일할 때는 긴장돼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해방감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때 확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약은 살을 빼는 과정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요. 결국은 평생 내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유지는 평생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식습관을 제대로 세팅하는데 이용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보통 내가 근육량이 표준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은 주 2회 30분 정도씩만 팔굽혀펴기라던가 윗몸 일으키기라던가 기본적인 대부분 많이 아시는 근력 운동 위주로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식습관 면에서는 저는 이제 포만감도 안 주는 녀석들이 칼로리만 높은 애들을 되게 싫어해요. 음료수라던가 콜라라던가 커피 시럽 들어간 거 그런 것들만 끊어주셔도 훨씬 편안하게 체중 감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베이글도 상대적이죠. 밥보다는 안 좋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 크루아상보다는 베이글이 낫다. 내가 빵집에 가서 굳이 뭐 하나 집어야 되겠다. 그럼 담백한 베이글이 낫겠죠. 근데 이제 내가 다른 거에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베이글을 선택할 것까진 아니죠. 이미 내가 과식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과식을 했다는 건 내가 몸도 퉁퉁 부어 있을 거고 염분도 가득 차 있을 거고 굶어야죠. 굶는데 좀 최대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셔가지고 붓기가 좀 많이 빠질 수 있게 해주시면서 과로한 소화기를 좀 쉬워줄 수 있게 한두 끼 건너뛰시는 거가 낫죠. 왜냐하면 우리 소화기가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힘들고 부담스러워해요. 몸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마련이고요. 따뜻하면은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서 좀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소화기가 과식 후에는 부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좀 편안하게 쉬고 따뜻하게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굶는 걸 계속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굶는 방법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어지러워요. 저희가 식단 체크를 할 때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라고 하시면은 끼니 때마다 단백질을 한 조각씩 챙겨 드시고 계신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커피. 얘가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식욕을 떨어뜨린다 보니까 커피랑 카페인이랑 비슷한 계열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 드셔서 좀 걱정하시고 겁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달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 한 달은 약이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한 두세 달 정도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내가 식사량이 적은 채로 유지를 하시기가 훨씬 쉽고요. 아니면 약을 끊어주실 적에도 한꺼번에 딱 끊는다기보다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좀 첫 2주는 들어가던 거의 절반, 그 다음 2주는 또 그거의 절반, 그 다음에 5개월 정도는 한 3, 4일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끊어주시면은 유지가 훨씬 편하시죠. 대부분의 실패하시는 분들은 내성이 쌓인 경우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한약이나 양약이나 기존에 6개월 이상 복용을 하시게 되면 내성이 쌓여서 요건 1년 이상 쉬고 오셔야 돼요.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젊은 분들은 좀 드문데 한 5, 60대 분들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달리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채찍질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이미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살까지 빼라고 다그치면은 힘들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되게 많이 빼고 요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처음에는 빼고 나서 되게 한두 달은 배고프고 허기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는 눈이 많잖아요. 여기가 정말 원장님이 그렇게 뺐어?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견뎠는데 이게 두세 달이면 끝나? 이 공복감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 먹던 만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불리 먹어도 어느 정도 이상 식사량 자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초반에 두세 달만 조금 참아주면 이게 유지가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다이어트 한약 이후에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반, 유지 못 하시는 분들이 반이고 실패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실패하세요. 한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이렇게 성공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난 70kg일 때 식습관 그대로 할 거고 약만 들어갔다가 약만 빠지면은 그리고 나의 식습관은 그대로 있으면은 똑같이 그 체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바꿀 거고 네가 약만 써서 내 체중을 빼봐 그리고 유지시켜봐.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식습관을 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는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다들 연예인 하고 있죠.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건 그만큼 혼자 의지로 빼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되고요. 최소한 요게 필요해요. 내가 나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할 거고 내가 하나도 포기하는 거 없이 살만 뺄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그래서 좀 내가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 초반에 얼마간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쓴소리를 필요한 사람들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뭘 드시나요? 했을 때 저는 단 거 너무 좋아해서 뭐 식후에 요거 주스 한 잔은 마셔야 되고요. 저는 요거는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이렇게 하고 지금 살이 안 빠진다고 나한테 따지러 온 거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 10대들은 어지간하면은 다이어트 한약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가 평생 습관을 다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쉬운 길을 알려줘 버리면은 이때는 어차피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콜라를 항상 달고 살아요 하는 사람들은 이걸 끊어야 결국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잠깐 약이 들어가서 한 달 동안만 마이너스 몇 킬로 해준다 한들 금방 돌아올 거거든요. 그 관상이 체질적인 외모로도 이제 배우는데 태음인이 식욕도 좋으신 편이고 이런 분들이 성격 굉장히 좋고 체력 좋아 보이고 소처럼 그냥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주로 저희가 이제 식욕 좋으실 것 같다라는 분들이 주로 태음인의 모습을 많이 하고 계시죠. 태음인 분들은 저도 되게 태음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체격이나 골격이 좀 큰 편이고요. 어찌 보면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의 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순하고 무던하게 생기신 분들이고 양인, 소양인 계열의 분들은 조금 눈이 찢어지신 분들,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들 그리고 조금 사납고 기세가 매섭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고요. 소음인 분들은 저희가 주로 수학 천재? 과학 천재? 과학 영재? 네, 약간 그런 분들이 소음인 내지는 그분 중에 좀 날카롭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소양인 그런 느낌이 많죠. 잘 참는 관상들이 약간 식욕을 잘 참는다기보다는 식욕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식욕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음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요거 먹고 평생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 있으면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예요. 원래 체질의 대사가 완전히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정상인 상태로 올려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결국 다이어트를 해서 지속 가능하다 하는 건 요요는 평생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의 숙제거리로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